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나의 연애운은 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여기 4개의 카드 더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네,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10월 나의 전반적인 연애운은 조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좋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전반적인 10월의 연애 흐름. 뉴페이스 제외까지 뽑았습니다. 먼저 초코 카드 분들의 제외 리딩 해볼게요. 네, 초코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분들은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이 제외를 원하시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굉장히 선택에 대한 고민, 기로에서 쓰셨어요. 이거는 일적인 선택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냐 다른 이성이냐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혹은 제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떤 고민, 선택, 이 이별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고민을 하시고 있고, 어떠한 선택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초코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 분은 지금 미련과 어떤 여러분의 그리움은 상당히 크신 걸로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10월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마 10월 후반기쯤에는 어떤 여러분한테 연락을 취해오는 모습까지 보이세요. 왜냐면 지팡이를 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나오셨거든요. 어떠한 고민을 하시다가 미련이 남고 어떤 추억이 너무 그립고 그 추억이 또 굉장히 아름다웠다 하네요. 이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제 상대자분들은 여러분들하고의 예뻤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중반을 지나면서 후반부에 여러분한테 연락을 강력하게 해오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근데 이 연락이 어떤 연락인지가 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진지한 연락인지 아니면 뭐 술 먹고 잘 지내? 이런 연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연락이신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또 이제 뽑아봐야죠. 그리고 뭔가 지금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뭘 선택하는지 제가 이것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전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아서, 아시죠, 여러분? 네. 뭘 선택하는지를 먼저 뽑아볼게요. 그리고 연락이,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네.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제외 상대장분들은 지금 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계시고, 하지만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나 주관이나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마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아니면 어떤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좀 질리게 했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셔서 좀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연락을 안 하고 끝나면 끝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지금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혹은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잠수를 타실 수도 있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초반의 흐름이 그래요. 10월에 중반에서 들어서면서 여러분하고의 과거의 추억, 재회, 그런 마음이 급격하게 들면서 후반부에 연락을 하시는데, 연락은 아마 넷째 주가 되실 모습이 많이 보이세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넘어갈 때 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고, 이분이 둘째 주에는 여러분하고의 과거의 이 어떤 추억, 여러분에 대한 생각, 미련, 후회, 이런 게 들면서 후폭풍까지는 아니에요. 후폭풍까지는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자기한테 잘 맞춰줬고, 여러분하고의 그런 어떤 추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다시는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여자가 진짜 내 여자, 내 남자,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좀 중반부에 깨달으시면서 눈치를 좀 보시거든요.
눈치를 보시다가 셋째 주, 넷째 주 넘어가면서 연락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연락은 좀 가볍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장난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진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후폭풍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짜 자기 진정한 사람임을 깨닫고 연락을 할 때에는 어떤 굉장한 용기를 내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마음은 정말 적극적이게 막 여러분의 집 앞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행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행동은 아무래도 조금 눈치가 보여지고 그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뭐 자존심 부리다가 여러분이 마음을 접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락은 조금 가볍게 오실 수는 있는데 이분은 어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대타나 아니면 찔러보기 식으로 연락하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금 두렵고 겁나서 조심스럽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 길다거나 진지하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지금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지만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는 연락이다. 하지만 이분은 중반에는 여러분이 정말 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지금 이 여러분을 놓치면 영원히 여러분은 딴 곳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케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추억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조금만 아차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끝난다. 무산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좀 어떤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진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좀 굉장히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고 걱정을 하고 하지만 이분이 어떤 해피적 성향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거는 원래 이 사람이 해피를 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에 대한 답에 적당한 대답을 못 찾아서 혹은 여러분의 어떤 제안에 적당한 해결책을 못 찾아서 자기가 잘 몰라서 조금 좀 망설이고 고민하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헤어지자 하셨으면 내가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좀 고민을 초반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헤어진 게 보통 한 달 안쪽이신 것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10월 후반부 지나가면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떠한 선택도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크게 여러분한테 막 애를 먹이거나 힘들게 했다는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게 뭔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분이 분명히 상대방분이 굉장히 어떤 외모적으로도 좀 뛰어난 분이시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신 건 맞는데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약간 좀 철벽 아닌 철벽? 여러분이 느꼈을 때 좀 나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나도 너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너무 나한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걸 잘 주지 않아서 나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짧게 생각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긴 시간을 걸쳐서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분은 원래 조금 비밀스러운 성향을 가지시긴 하셨는 분이신데 그거를 여러분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좀 많은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어쩌면 이분한테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다른 이성이 있었을지도 근데 그 이성이랑 사귀고 이런 모습보다는 잠깐 마음이 뺏겼던 이성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어쩌면 캐치를 하셔서 이분을 좀 쳐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많은 걸 깨닫고 생각하고 여러분하고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후폭풍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아름다운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서 후반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연락은 셋째 주 넘어가면서 오실 것 같고 근데 이분은 같은 경향에는 어떤 자기의 속마음이나 이런 지실된 걸 이렇게 잘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났을 때는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우리가 연인이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연인과의 갖춰야 될 예의나 어떤 배려 부분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자체 성향이 원래가 좀 자기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거나 이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고 굉장히 자기가 남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하고 실제로 또 이분은 굉장히 외적으로도 괜찮으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성향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좀 쳐내는 본의 아니게 쳐냈던 모습이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은 그런 연애를 해오셨고 약간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이런 모습이 보이셨는데 유독 여러분하고 헤어지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폭풍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나하고 케미가 잘 맞고 내가 너랑 있을 때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후반부에 연락이 오시지만 마음과는 달리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아닌 척 하면서 연락이 오실 수는 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자기를 놔두고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의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다면 이분을 받아주시는 게 맞고 이분하고는 아마 다시 재회를 하신다고 해도 어떤 여러분한테 일반적으로 집중을 하거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인데 여러분한테 이만큼을 다 표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잘난 걸 알고 있고 본인이 자존심이 세고 어떤 연인 관계 있어야 될 그런 소통적인 면에서 좀 답답함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걸 여러분이 이분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면 마음은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진솔된 마음이라고 하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셋째 주 지나면서 연락이 급 오실 것 같고요.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자기의 사람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완전 깊은 깨달음 통찰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이 아마 연락 왔을 때 여러분이 좀 냉정하거나 단호하게 받으면 이분은 연락 안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런 연락을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재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재해운에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지만 분명히 연락은 셋째 주 지나면서 오실 거고 여러분 연락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하고의 아름다웠던 추억,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달았던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거기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연락이 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분의 그런 성향, 도도한 성향, 어떤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잘 이해하신다면 한번 이 대화를 잘 이끌어 가셔서 만남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재회운은 이렇고요. 그 다음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뉴페이스 상황이 어떨지. 네,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에 방어적인 기제가 지금 10월달에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나는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좋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한번 썸도 타볼 거야. 약간 이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썸이라는 건 어떤 연인 관계의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썸 탈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썸 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내 마음을 더 움직이는 사람이 나하고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인연이 깊은 사람이 나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10월 달에는 뉴페이스들이 다가오세요. 다가오시는데 최소 2명 이상들이 다가오시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장을 칠 수 있는 모습까지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장을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 좀 내 마음에 어떤 철벽을 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사랑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믿어보니까 나만 손해더라 하는 그런 나도 이제 조금 얕게 연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도 보이셔서 좀 10월 달에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10월 달에 여기저기 썸을 타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개팅은 또 들어오시고 너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한테 좀 목적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잘 거르셔서 너무 쉽게 마음을 여셨다면 신중한 모습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다가오는 이성들은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다가오실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네. 네,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이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과거에 한번 어긋났던 사람도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사람도 오실 것 같고, 굉장히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도 분명히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소개팅을 받을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받을게 하지만 어떤 기대감은 크게 가지지 않고 나가시는 것 같고, 과거분은 만약에 조커를 뽑아주신 분들이 연락이 오신다면 쉽게 재회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시작은 분명히 하시지만 그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은 머리로는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관계다. 다시 만나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시작은 하실 것 같아요. 후반부쯤이면. 아까 여기 제 카드랑 비슷하게 후반부쯤 되면은 어떤 새로운 시작은 분명히 한다. 그게 뉴페이스든 제외든 하실 것 같은데, 선택은 여러분이 누구를 하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이성뿐만 아니라 과거 이성부터 연락이 오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할지 아니면 또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이성, 새로운 이성 또한 2명 이상 보이시거든요. 확실히 여러분은 과거분하고 재회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네요. 어떤 과거에 끝난 인연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시고, 새로운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든지 가벼워 보인다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흑심이 좀 있어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은 아무래도 후반부에 가실수록 제 운이 좀 강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반쯤에는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이성들이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좀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방어적인 기제가 보이시는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을 편이지만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거 사람을 기다렸었으면 재회를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어떤 과거에 이렇게 헤어졌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고쳐지는 건 사실 인간관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재회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회 상대자가 연락 온다고 해서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들 싹둑 잘라내시지 마시고 같이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장 아닌 어장을 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사람을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10월을 전반적으로 상대방과 나의 어떤 흐름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카드들이네요. 자, 그럼 조커를 뽑아주신 분들의 전반적인 10월 연애의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도 10컵이 떴어요, 여러분. 네, 역시 연애의 흐름에도 여러분 비슷하게 나왔는데, 초반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나는 그래 소개 받을게. 근데 별로 그렇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는 없는데 소개는 받아볼게 라는 마음을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시다가 중반에 어떤 열정이 생기세요. 저 사람 그래도 좀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후반에 10컵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드들이 떴어요. 어떤 나의 감정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어떤 기다렸던 거에 대한 감정에 보상이 오는 카드가 지금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10월 전반에는 여러분이 조금 방어적이고 좀 철벽 치는 모습이 나오시고, 중반에 어떤 열정이 피어나면서 후반에 어떤 나의 외로웠던 감정 혹은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들을 채워주는 그런 이성이 재회분이든 유패분이시든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철벽을 치시다가 중반 이후에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크게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나 좋아해?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중반에 저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다가 짝사랑한 상대방 분이 나중에 후반부에 여러분한테 좀 마음을 여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10월 전반적인 흐름에서 여러분하고 관계를 확 이어간다, 연인이 된다, 이런 모습까지는 안 보이세요. 재회도 유패도 10월 안에 내가 누구랑 만난다, 재회가 된다, 사귄다, 이런 모습까지는 안 보이시지만
10월 후반부에 감정이 충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10월 후반부를 지나면서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모습이 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후반부까지 끄는 이유는 타로 카드는 결국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방어적이고 폐쇄적, 짝사랑 빼고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좀 약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모습.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약간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아?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지만 저는 물론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뭐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갖고 있던 본질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진실된 마음, 따뜻한 마음, 상대한테 어떤 내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버리는 만큼의 멘탈은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원래 그런 성향을 막 완전히 바꾸지는 마시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건 좋지만 어떤 상대를 가볍게 대하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상대를 뭐 이용하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상대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시선으로 보는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좋은 카드 보면서 좋은 카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굉장히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신 분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실 분이든 어떤 혼자만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생각이 끝에 여러분이 굉장히 방어적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물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본질만큼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헌신을 하고 잘했을 때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나를 호구로 보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이렇게 다가오는 이성들 중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버리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치 변질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믿는 진실한 따뜻한 마음은 버리지 마시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건 좋지만 여러분의 어떤 이 생각 끝에 얻었던 여자는 다 똑같아. 남자는 다 똑같아. 다 그냥 똑같은 인간들이야. 너도 역시 나한테 이러겠지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조심하고 신중을 하되 저 사람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려는 노력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10월달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난 딱 만날 거야, 재회를 할 거야, 연애를 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좀 지켜가면서 10월 후반부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이 재회가 됐든 유표가 됐든 짝사랑이 됐든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그분이 누굴지를 기다리면서 조금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 딱 끊어내고 이러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좀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재회도 섣불리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재회 상대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 있었고 굉장히 철벽을 쳤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성도 있었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금방 제외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 유패도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어떤 사람이 진국이고 어떤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연락하다가 한 사람 딱 끊는 것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통합해서 보면서 누가 나랑 맞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썸이라는 것도 언제 끝날지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신중한 태도는 분명히 맞지만 모든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또 나만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짝사랑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여러분이 기다렸던 이 사람 지켜봤던 그 인내의 시간에 대한 보답이 분명히 온다고 하니까 10월 후반부에는 이런 좋은 감정, 10컵 감정이 이만큼 10개까지 모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10월 후반부에 전반적으로 따뜻한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10월 후반부에는 분명히 어떤 그런 이성을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타로 카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인 만큼 필요한 부분만 참고 삼으셔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그런 10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크 카드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타로 한나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10월 나의 전반적인 연애 운은 에이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좋은 카드 미리 뽑았고요. 10월 전반적인 연애 흐름 뉴페이스 제외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외. 네, 허허, 그렇군요. 네, 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제외 상대자분들은 굉장히 어떤 지금 현재는 현실을 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현 감정과 이성을 잘 조절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네, 상대자분이 보이시고 어떤 카톡 푸사나 SNS에 전혀 이별한 느낌도 없고 힘들어하는 느낌도 없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느낌조차 없어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잘 조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10월 후반부에 후폭풍이 좀 오세요. 자신이 이제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중반부에 나오고 중반부에 힘들어하고 후폭풍을 받으면서 후반부에 어떠한 결정, 근데 펜타클이라서 아마 움직임이 크지는 않는데 깨달음, 결정, 시작, 관계의 흐름 뭐 이런 거에 시작, 스타트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새로운 이성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별이 힘들다는 걸 10월 중반에 깨닫는데 이 힘듦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보볼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만끽하고 있다가 중반부에 후폭풍이 오세요. 근데 엄청나게 막 강력한 후폭풍 이런 게보다는 내가 진짜 이별을 하니까 힘든데? 나 이별하면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아프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10월 중반부에 여러분의 SNS를 본다든지 여러분의 카톡 푸사를 본다든지 약간 카톡에다 자기의 어떤 의문스러운 음악을 남긴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보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감정이 커져서 후반부에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펜타클이라서 빨리 다가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왜 헤어졌고 언제 연락이 올지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좀 얄밉기도 한데 여러분한테는 이분이 에이스 하트를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상대방분이 여러분한테 약간 어장치고 간보고 이런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받으셨을 것 같고 이분 자체가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좀 자존감이 낮아요. 이분이 자존감이 낮고 어떤 자기가 마음을 다 주면 상대방들이 떠나더라 하는 좀 이상한 진실되지 못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딴에는 여러분한테 밀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어장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너한테 끌려다니기 싫어라는 마음도 느끼셨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러분이 피드백을 줬을 때 이분이 그러려면 헤어지던가 약간 이런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여러분하고 결국은 끝이 난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은 되게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좋고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달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길면 4개월, 짧으면 3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달 채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평화롭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중반 지나면서 지금 후폭풍 오고 상처받았다는 느낌을 확 받으면서 내가 너한테 마음이 크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되구나 하고 연락을 하실 건데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네, 연락은 아마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오실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조금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싸가지가 없으셨나요? 네. 약간 셋째 주 이럴 때 되게 좀 연락을 해도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 싸가지가 없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분이 여러분보다 연하이신 것 같거든요. 연하이신 것 같은데 그게 이분이 약간 자존감이 낮아요. 낮고 여러분한테 피해의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이분이 그러려면 만나지 마 때려쳐 이랬는 모습이 보이셔서 여러분이 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다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아무렇지도 않지만 중반에 넘어가면서 여러분은 SNS를 훔쳐본다든지 약간 음악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카톡 프로필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후폭풍이 오면서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하는데 마음은 커요. 진실되고 떠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큰데 이분 자체 성향 자체가 어떠한 성숙한 자세는 아니다. 약간 미성숙한 자세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자기의 자존심을 숙여가면서 연락을 한다는 자체가 이분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은 분명히 크고 둘째 주에 연락이 온다면 아마 밤늦게 술을 한잔 하시고 연락 오실 가능성이 크고요. 셋째 주에 연락 오면 밤은 아니고 술은 아니더라도 좀 약간 뭐 싸가지 없이 왜 자꾸 싸가지 없는 게 보이지? 싸가지 없이 약간 나 지금 이거 할 건데 너 그거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데 그게 이 사람 진심이 아니야. 마음이 커. 자기가 마음이 있고 감정이 분명히 넘치는데 어떤 이런 표현적인 방법에서 굉장히 미성숙하거든요. 이분은 이때까지 자기가 갑인 연애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사이에 이게 맞지 않아 했을 때 그러려면 때려쳐 이랬는 모습까지 제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늘 자기가 어떤 갑인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신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절대로 의리될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이분이 충분히 나한테 어장을 친다는 느낌을 줄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서 이분하고 이별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고 이분은 중반에 후폭풍이 와요. 중반에 후폭풍이 오는데 그걸 인정하지 싫지만 여러분 SNS를 훔쳐본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후폭풍이 오면서 여러분한테 후반기에는 진짜 마음이 커지는데 후폭풍이 올 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연락이 오거나 약간 떠보기 식으로 연락이 와요. 오면서 넷째 주에는 이제 좀 어떤 여러분한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고 여러분하고 안정적이게 나는 지내고 싶다. 내가 좀 니한테 구속된다는 느낌을 받아도 나는 너랑 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이번 카드, 에이스 카드도 약간 제외 쪽에서 상대방분이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이셔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보다 많이 미성숙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분을 다시 만나신다면 그런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계속 얘가 다른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얘가 나를 어장치는 거 아니야? 나를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상대방분이 미성숙해서 만나서 얘기를 전달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분이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이해는 못 하시지만 이분은 정말 마음은 진실된 게 맞는데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만큼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게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원래 자기가 갑인 연애를 했었다. 그래서 이런 찌릿찌릿한 아픔의 상처가 처음이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 나 너희 집에 그거 놔두고 왔는데 그거 나한테 좀 전해줄래? 이딴 식 연락이 올 수는 있다. 하지만 마음은 큰 건 사실. 아이고야.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럴 때는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도 가볍게 좀 받아주시고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이분이 점점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풍선처럼 바람이 점점 들어가서 마음이 커지니까 그 마음이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사람하고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분명히 아프고 후폭풍이 오는데 이 감정이 뭔지 잘 몰라. 왜냐하면 자기 일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처음에 2, 3주째 연락 왔을 때 그냥 적당히 받아주시다가 넷째 주 넘어가면서 이분 마음이 커지실 때 여러분이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시는 것도 이분한테는 이분과 여러분 관계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마음이 가볍고 진실되지 않는 건 아닌데 쿠퍼품이 왔을 때 가볍게 연락이 올 수는 있어요. 2, 3주 때. 근데 후반기 가면서 점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깨닫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여러분보다 부족한 걸 인정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조금 깨달음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지금 초반기에는 본인이 너무 잘 지내요. 잘 지내고 감정과 이성을 잘 조율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지내다가 후반기 때, 아니 중반기 때 갑자기 어떤 아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찌릿찌릿하지?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연락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연락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역시 너는 나한테 어장치는구나. 역시 너는 내가 가볍구나 하는 느낌을 주실 수 있지만 마음은 후반기 갈수록 커진다고 하니까 이분은 좀 컨트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네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이분이 뭐 어떤 사람이 나빠서 원래 자기가 잘난 걸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늘 갑인 연애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런 사랑 표현에 대해서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이걸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 이분이 연락 왔을 때 잘이라 가긴 좀 그렇다. 너무 진지하게 받지는 마시고 후반기 갈 때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재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재회를 해도 뭔가 새로운 상황이 돼야 되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좀 이런 찌릿찌릿한 감정, 아픈 감정, 힘든 감정이 뭔지를 느낄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에이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6패 볼게요. 아이고야, 6패도 좋으시네, 여러분. 에이스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근데 6패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새로운 6패가 아니시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오래 좀 지켜보신 누군가이신 것 같고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용기를 내서 여러분 대시하는 모습이 보이시면서 후반기 때는 이분하고의 어떤 썸의 시작 아니면 연인으로 관계의 진전 하시는 모습이 보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분들은 6패가 완전한 6패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반기 때 여러분한테 용기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후반기 때 감정이 이어가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된다라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완전한 새로운 6패가 아니라서. 그럼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중반기 지나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킹 오브 완즈. 여러분은 와우, 제 상대장보다 6패가 훨씬 좋거든요. 지금 데빌 카드, 서로가 정말 알 수 없는 마성에 끌린 여러분이 만약에 6패랑 후반기 때 감정 썸의 시작을 하시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랑의 감정이 확 커지는 모습이 보이세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하고 동년배 아니면 여러분보다 한두 살 오빠, 누나 일 수 있고요. 이분은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신 분이시거든요. 온화하시지만 마음에 어떤 결단력이 있으신 분. 결단력. 그리고 좀 재미있는 포지션을 잘 잡으시는 분이시다. 원래 성격은 다정하고 온화하기보다 다정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떤 결단력이나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분이세요. 리더십이 있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보다는 동갑 아니면 연상일 거예요. 연하는 아니에요.
재회는 제가 연하로 보였거든요. 근데 유패는, 아니, 새로운 이성의 시작은 연하가 아니시고, 완전히 유패라고 볼 수 없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성격은 다정하거나 온화한 사람인데, 이분이 10월 중반에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여러분하고 어떤 섬의 시작, 연인과의 관계 발전이 되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분한테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데빌 카드 얻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뭐랄까 제외 상대자가 여러분한테 다가와도 여러분은 아마 제외를 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하고의 어떤 알 수 없는 끌림, 매력, 마성의 끌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외가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 주변에 나의 동갑이나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이성, 나랑 오래전부터 알던 나의 주변에 오래동안 있었던 사람, 성격은 좀 조용하고 온화하고 다정한 편이지만 리더십이 있는, 조용하고 다정하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이분이 중반에 여러분한테 어떤 고백, 용기, 대시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분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정말 마성의 끌림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 하시면 그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분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신다면 재회는 생각도 안 하시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매력을 서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분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전반적인 10월의 연애의 흐름을 제가 볼게요. 네. 네, 여러분은 10월 달에 분명히 어떠한 관계의 흐름은 보이세요. 관계의 흐름 보이시는데, 재밌는 카드가 이제 투원지의 달 카드 뒤에 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분과 새로운 분들 사이에 중반부에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누구를 선택하지?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시다가 후반부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잘라내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정리가 되시고요. 전반적인 10월의 흐름은 투완주로 안정적인 누군가의 만남이 시작이 된다. 지금 2라는 숫자가 2개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도 물론 가능하시겠지만 이 새로운 이성, 여러분에 다가오는 이성이 너무 여러분하고 잘 맞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과거분을 10월 후반부에 좀 정리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 중반부까지 고민을 좀 하시고 분명히 10월에는 이미 여러분한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후반부에는 어떤 한 명을 정리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시고 10월 달의 전반적인 연애 흐름은 물론 내가 고민을 하고 불안하고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고민 끝에 나는 하나를 결정하고 그 사람하고의 안정적인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굳이 재회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10월 후반부쯤에는 어떤 원하는 감정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좀 힘든 시기는 중반부일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재회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10월 초반부 가면서 좀 많이 깔아앉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막 재회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어떤 자기 자존감이 높으시고 자기의 생활 헤어지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생활 안 되고 휘청거리고 막 일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의 헤어짐이 아프지만 나의 안정권을 찾아가고 어떤 자기 정도를 지키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 물론 상대방을 그리워요. 기다려요. 하루에도 12번 내가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떤 자기의 생활 패턴을 놓지는 않으시고요. 후반부에는 재회든 누구든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한쪽은 조금 단호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회도 분명히 2, 3주쯤에 연락이 오고 하지만 여러분이 좀 실망할 수는 있겠고 새로운 사람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의 썸이나 연인이 시작되면 너무 서로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감정 하나는 정리가 분명히 된다고 하니까 중반기 때까지는 내가 물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오락가락 하실 수는 있어요. 마음이 심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후반부에는 딱 정리가 되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믿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저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신 것 같다고. 여러분은 물론 사람이 사람하고 헤어지는데 안 아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발전의 기회를 삼으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헤어지는 이별이 두려워서 또는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아픈 게 힘들어서 다시 뭐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막 휘청거리고 막 과거 인연에 연연하시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그런 모습은 안 보이시거든. 막 내가 고민을 해. 다시 나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어.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거기에 막 휘청거리는 모습보다는 나는 그래도 내 갈 길은 지키면서 가겠어 하는 모습이 보이시고, 10월달 전반적인 연애 흐름이 아주 그 배에 돛을 핀 것처럼 좋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떤 단단한 사람이실 거라는 게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여러분은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모습과 자존감을 지키시면서 10월 후반부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감정이 시작되고 하나의 감정은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셔서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든 저는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예언이 아닌 예측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10월달 동안에 어떤 이런 흐름에서 좀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삼으셔서 과거분도 좋죠. 과거분도 물론 일이 남을 수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분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10월 한 달 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심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심란하신 카드는 보이시거든요. 생활은 하지만 밤에 자다가 몇 번 깬다든지 이런 모습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면 쟤도 연락이 오고 새로운 분도 정말 강력한 인연이 다가온다고 하시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터로의 안나입니다. 10월 나의 전반적인 연애의 운은 하트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좋은 카드 미리 뽑았고요. 10월 나의 연애 전반적인 흐름 뉴페이스, 네, 제외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러버스. 네, 뉴페이스. 여기 뭐 소드가. 네, 하트 2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상대 방문은 제외를 봤을 때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러버스 카드가 떴다는 거는 이분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어떤 사랑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러버스 카드 뒤에 에이트 오브 컵스가 떠서 사랑을 하는 상태에서 이미 여러분하고 끝난 것 같고 그 끝남을 받아들인다라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네, 보이셔서 마음이 크고 미련이, 여러분 아직 사랑하는데 어떤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자기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여러분 아직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별한 걸 받아들일게 라는 모습이 보이시고 헤어진 거는 그래도 2달 이상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분은 어떤 마음, 정말 여러분 이렇게 러버스, 네가 나의 진짜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 우리가 이별한 걸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좀 안타깝네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보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고요. 이분도 굉장히 좀 여러분보다 굉장히 애기 같거든요. 애기 같고 미성숙한 거 보니까 연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연하가 아니라면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분이신 것 같아서 이분이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한다면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놓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어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위치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게 라는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를 뽑아봤을 때는 여러분을 SNS로 훔쳐보거나 오늘 지금 이 포컵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전부 지금 염탐하고 있어. 뭐 전부 염탐자들이. 아니 염탐할 시간에 나 같으면 연락하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 나 또 열폭하네. 죄송해요. 네. 물론 여러분이 염탐하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이 SNS를 훔쳐본다든지 이 사람을 지켜본다든지 뭐 인스타를 본다든지 페이스북을 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방 카드에서 전부 포컵이 지금 1, 2, 3번째까지 다 나왔어. 전부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거든요. 염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을 안 해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사람 연락을 온다면 연락을 받아줄 생각이 있고 여러분은 제외할 마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아. 왜냐? 나는 자존심이 세거든. 난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널 생각하니까 널 사랑하는 것 같지만 헤어지자고 내가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아 그만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쉬울 거 없잖아. 그럼 이분이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행동할지 볼게요. 아 지만 잘난 줄 아냐? 어쭈 새로운 시작. 아이고 스타크.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을 하고 여러분이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헤어졌어요. 헤어졌고 이별을 그래 우리 헤어졌다는 걸 받아들일게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고 염탐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 따삭 소개팅 받았네요. 10월 초반에 초반에 받으면서 그 사람 10월 초반에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작 소개팅을 봤는데 그게 이제 잠깐만요. 제가 파를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 초반 연락을 받으면서 그 사람하고의 어떤 썸이나 이런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첫째 주, 둘째 주 상대방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지먼트. 이 사람이 이제 하트 2번을 뽑아주신 상대방분은 여러분하고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했고 그 이별을 자기는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뭐 겁나 염탐을 했고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이 사람한테 네가 좋아 하면서 다가와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자 하면서 이 사람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랑 썸을 타거든요. 타는데 10월 셋째 주가 지나면서 회의감이 드나 봐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트 2번을 뽑아주신 제 상대자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제외하려는 이 상대방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만나보자 하면서 연락 주고받다가 셋째 주에 아니야 난 제외해야 되겠어. 나는 하트 2번아 네가 더 좋아 라고 연락을 하시는데 겁나 죄송해요 제가 겁나 정말 해맑게 여러분한테 넷째 주에 연락이 오네요. 마치 우리가 어제까지 연락하다가 끊어진 것처럼 해맑게 연락을 하십니다. 네. 한 10월 1, 2주까지 썸 타다가 셋째 주에 하트 2번아 나는 역시 니를 정말 아직도 사랑하는 하트 2번 너 아니면 안 되겠어 하고 해맑게 연락이 옵니다. 네. 황당하네요. 자존심 그래 부리다가 네. 연락이 오는데 재밌는 게 하트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 지금 6패에서 소드가 떴어요. 소드. 이렇게 소드들. 자, 그럼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시작은 하거든요. 시작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에이스이기 때문에 시작일 가능성이 더 많고 마지막에 킹 소드이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의 카드를 같이 비교해봤을 때 이 사람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누군가 만나고 썸 타는 거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지인을 통해서든 뭐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다든지 알게 될 거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요. 아, 그래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직진남, 누군가 적극적인 사람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으려고 할 때 과거분이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과거분을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쏘도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흘러갈지 하고 지금 제가 카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분 자체가 10월 셋째 주에 제외를 해야겠다. 아, 분명히 1, 2주 때는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는 걸 받아주면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쉽게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카트 2번아 니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 놓칠 수가 없어 하고 겁나 해맑게 연락이 오죠. 러버스가 떴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분이 누군가의 소개팅 받았다, 누군가랑 썸을 타고 있다, 누군가랑 만나고 있더라 하는 걸 소식을 듣는다든지 인스타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본다든지 하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지. 여러분한테 직진남이 있거든. 그럼 이 직진남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그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해. 안타깝네요. 사랑하면 염탐하지 말고 연락을 했었어야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기 마음 확인하려고 하다가 여러분한테 들키고, 여러분은 이 사람 정리하고 직진남은 다가오고. 네, 재밌네요. 네.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 아니면 만나고 있는 것처럼 됐는 걸 알았을 때 이 직진남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이 직진남한테 쉽게 마음은 안 열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 직진남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 사람 너무 적극적이게 대시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재밌고 귀여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또 나의 마음을 여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 이 과거분이 해맑게, 그러니까 연락이 왔을 때 좀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트 2번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던 것 같고, 나 그래 맞아 사실 너 잊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나 진짜 이제 깨닫고 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또 생각해보겠지. 아 그래 네가 나한테 진실하구나, 진중하구나, 그래 맞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회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사람 진짜 천진난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어제 연락했다 끊긴 것처럼 연락이 오니까 여러분 짜증나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과의 여러분은 그럴 수는 있어요. 막 설레이거나 이러진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쉽게 이 사람한테 마음을 못 열거든요. 근데 후반부에는 굉장히 서로 간에 감정의 흐름이 좋아요. 좋고 재밌어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래서 과거분은 단호하게 미안 나도 누가 있어 라고 진짜 맙소사 잘라내는 모습을 여러분 정신승리 하시겠어요. 네, 잘라내는 모습 보이시는데 이분 좀 안타깝네. 해맑게 연락을 했는데 까요. 어떡해. 그래서 하트 2번을 보시는 제 상대방분이 만약에 1위디오 보신다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하신다면 이렇게 해맑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세요. 그러면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잘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직진남은 강력합니다. 여러분한테 매우 적극적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대시하고 다가오는 모습. 여러분이 결국은 이 사람을 매우 귀엽게 보면서 우리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후반부 때는 마음을 열고 내 마음 한켠에 너의 자리를 줄게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네, 이분은 사랑의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이별을 받아들였고 헤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10월 초반에 이분한테 좋다고 대시하는 이성이 있어서 그분하고 만납니다. 하지만 10월 셋째 주에 아니야 누구를 만나도 하트 2번 너만큼의 나한테 어떤 설레임이나 사랑의 감정은 못 줘. 난 제외할래 하고 천진난만하게 연락을 했는데 까요. 잘 가요. 네. 어떤 이런 직진남이 처음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을 쉽게 열고 싶지 않지만 이분이 너무 적극적이고 좀 강력해요. 성격 자체도 강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이분한테 마음 한 켠을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트 2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10월의 연애 흐름 볼게요. 네.
여러분은 10월 초반까지는 굉장히 아프시고 힘든 경험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에도 어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기다림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10월 후반부 갔을 때는 어떤 그런 감정들의 힘듦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월 초반까지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이 사람 연락을 기다리고 힘들지만 이분 10월 초반에는 안 와요. 셋째 주, 넷째 주 연락 전 지나가면서 넷째 주야 돼야 연락이 오고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약간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어떤 이거를 많이 내려놓고 이 여러 나인 오브 완즈가 여러 가지 덱들이 있는데 이 덱에서만큼은 이제 이 덱이 연인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이죠. 눈 감고 되게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고 10월 후반부 때는 좀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중반까지는 여러분이 미련이 남고 초반에는 힘드세요. 여러분이 상처 많이 받으셨고 힘드셨고 이 사람을 많이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시지만 어떤 적극적인 이 남자가 다가오면서 이 남자를 받아줄까 말까 하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다가 10월 후반기 때는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래 과거는 과거인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자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럼 하트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좋은 카드 보면서 네 많은 길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길들이 있고 모두가 얘기하는 길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리딩대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 리딩대로 안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해진 건 없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만드는 그게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 똑바른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힘들고 미련이 남고 어떻게 보면 후회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혹여라도 이 리딩대로 10월 첫째 주에 우연히 이 상대방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드는 감정이나 아니면 과거 이 사람을 통해서 뭐 깨달았던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그게 맞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맞는 거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선택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은 이미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신의 힘에 의해서 벌어질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그 길대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후회와 미련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 길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정을 제외든 새로운 사람이든 그 결정에는 분명히 여러분은 후회가 없으실 거거든요. 제외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후회 없으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이분이 다가오는 걸 받아들이는 것에서 여러분이 후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해졌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나한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너는 이제 와서 연락했어?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시기고 지금 이런 순간이 왔고 이런 깨달음이 온 시기였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맞게 가고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해진 길로 잘 가고 있다고 하고 여기 33번이라는 카드가 떠서 아마 여러분은 이 새로운 분이 소울메이트가 아니실까 싶어요.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가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여러분은 이분하고의 어떤 그런 케미가 분명히 후반부 쪽에는 좋아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분명히 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런 선택에 흔들림 없이 정해진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리딩이고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연애 또 여러분의 삶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 안나입니다. 10월 나의 연애운은 하트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좋은 카드 미리 뽑았고요. 10월 전반적인 연애의 흐름 6회 제외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결정 아이고 6회 네 하트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상대방분이 먼저 여러분한테 헤어지자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어떤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분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애정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하시거나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분은 우리 어떻게 쉽게 보면 여러분하고의 권태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의 헤어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좀 준비를 해오셨던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권태기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설렘을 느끼지 않았다든지 하지만 분명히 추억과 미련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어떤 그런 권태감이나 설레임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빨리 빨리 섣부르게 이별하자 이렇게보다는 얘랑 헤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결정하신 모습이 보이시고 여러분한테 현재 속마음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지금 연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이시거든요.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관계에서 권태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설레임이나 이런 감정 좀 중요시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잦은 다툼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시고 오히려 이분은 좀 피로감, 여러분이 자기를 좀 피곤하게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은 여러분 생각을 꽤 하실 거는 같지만 이분 자체도 여러분하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일십을 한다든지 대답을 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이 연락하기보다는 이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차단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연락해도 읽고 씹으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의 10월달 흐름이니까 10월달은 여러분은 약간 이분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이후에 이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대방은 좀 그래 설레이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이분하고의 어떤 다시 재회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약간 좀 완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발전, 자존감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하고 재회를 하시려면 시간은 최소한 4주 이상이 걸리실 것 같고 이분 자체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드를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런 관계의 흐름이나 발전성이나 속마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잃었던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실 이만큼 아름답고 빛나고 우아하고 예쁘신 분이신데 멋지신 분이신데 어떤 상대방이 느끼는 권태감 때문에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눅들거나 자존감이 깎이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에 대해서 답이 없다든지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 냉정하다든지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시점의 마음이기 때문에 관계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네, 하트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좀 상대방의 그런 행동들에 많이 자존감이 깎이시거나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했던 느낌도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분은 지금은 자기가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누구한테도 마음을 좀 안 주고 약간 좀 쉽게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빨리 갔다 그 금사빠지 금방 사랑했다 금방 식는 사람이야. 네, 그런 분이시라서 지금 당장은 좀 서로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트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새로운 이성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이 좀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시긴 한데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 일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생활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이성이 확실하게 언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인지 이건 여러분 속에나 어떤 뭐 자연스러운 만남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드시기 때 이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해요.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어요. 근데 조금 소심하신 모습도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인 표현을 못 하셨던 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의외의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터나 학원, 학교,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의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분이 중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대시를 하지만, 여러분 어쩐지 이분을 조금 더 지켜보려는 모습. 그러니까 10월 안에 이 사람과 새로운 썸이 시작된다, 연애가 시작된다, 이러기보다는 여러분은 약간 조금 위축되고, 물론 과거의 연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과거의 분을 기다리신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연애에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좀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굳이 이분을 쳐내거나 연락을 끊거나 철벽을 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한테 여러분은 조심스럽고 이분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신중하고 지켜보고 아직 내가 누군가를 만날 입장이 아니에요 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나를 어장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좋은 친구 관계든 꼭 이성이 아니라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인연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중반에 여러분한테 어떤 적극적인 리액션이나 대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직장 사람이나 학원 사람이 어떤 나의 생활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하트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재회의 흐름이 별로 제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좀 안 좋고,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다른 카드를 보면서 운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과거 사람은 좀 단호해요. 단호하고 이미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이 없어 보여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여러분의 어떤 자존감을 키우고 지키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주변에 충분히 어떤 나와의 이성과 감정적인 흐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너무 이 사람만 본다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10월 중반을 넘어가면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떤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단절하거나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좋은 곳도 가시고 차도 마시고 또 꼭 그 사람하고 뭐 썸이나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나 뭐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단호하게 잘라내시지만 마시고 자기의 안정을 좀 찾으시면서 이분들하고도 어떤 교감이나 교류를 하시면 훨씬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가 좀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고 이분은 상대방은 물론 오래전부터 이거를 생각하고 결정해서 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지금 애도 기간도 없으셨을 거고 좀 여러분이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적당한 피드백도 안 돌아오고 여러분은 분명히 당황스럽고 힘드시거든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기분이 충분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국한돼서 어떤 나의 자신을 놓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 앞으로 한 달간만이라도 좀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시고 생활을 안정적이게
이끌고 가면서 중반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분들과도 어떤 교류를 해보시면 꼭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썸을 타야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마음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단호하게 이 사람만 보거나 상대방 철벽 치시거나 일을 놓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도 교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월 한 달간 아유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 많이 힘드시네요. 여러분은 10월 한 달 동안에 좀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많이 못 벗어나실 것 같아요. 많이 못 벗어나실 것 같고, 여러분 재회가 하고 싶고,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재회가 하고 싶고, 어떤 과거의 그런 흐름 때문에 여러분만의 세상이 갇히고, 상대방들한테, 다가오는 상대방들이 있다 해도 철벽을 치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자고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좋고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힘들지만 나는 충분히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누군가한테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누군가하고 아름다운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싫다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고 과거만 생각하고 나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10월 한 달 동안 많이 힘든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한데, 힘드실 거예요.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연락도 하고 싶고 미련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많이 미련이 남겠지만 글쎄요. 저는 저보고 싫다 그러고 그만하자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굉장한 감정 소비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게 더 힘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이 우리 그만하자,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너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나버리세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과거에 대한 미련 가지고 여러분만의 세상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래 나 너 사랑해, 난 아직 널 사랑하지만 네가 나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나 너 아직 사랑하지만 그래 네가 나 싫다니까 잘 가 하고, 아플 수 있지만 내 세상에 갇히지는 마시라는 거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내 인연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정말 이렇게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고,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일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 싫다고 떠나는 사람을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막 그렇게 막 붙잡고 이런 그런 행동 할 바에는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는 거, 아니면 나의 자존감을 더 채우고, 아니면 나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아니면 나의 개발을 더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헤어졌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남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도 나만 생각할 때인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세상에 갇히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초반, 중반, 후반이 더 힘들어지니까,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잖아요. 여러분 이분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좀 살이 쪘나? 내가 못생겼나? 내가 저 사람 피곤하게 했나? 다 개소리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싫어진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이나 자괴감이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자기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너 나 싫어? 난 네가 아직 좋지만 네가 나 싫다니까 어쩔 수 없지, 잘 가 하고 좀 아프시고 털고 일어나셔야지. 이렇게 후반부까지
힘들어 하시고, 잠도 못 자시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시고, 일도 제대로 안 되시고, 이러시는 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 달 동안은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다리지 마시고 미련을 좀 버리시고, 뭐 이 한 달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때마다 리딩이 달라지는 게 또 그 사람 타로 카드의 리딩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딩만 듣고 더 아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반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쳐내지도 마시고요. 과거에 흘러가는 건 그 흘러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헤어진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미련과 후회 남을 수 있죠. 사람의 이별은 다 아파요. 다 미련이 남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국한되어 있지 마시고 좀 털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챙기시고 운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흥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아이고, 좋은 카드조차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거 굉장히 우울증 카드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 상대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감, 어떤 실망감, 상실감 이런 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고 자기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고 사랑을 아시는 분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상대를 쿨하게 보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나는 상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상대는 내가 싫다잖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대.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아니야 넌 나 사랑해줘 하고 땡겨 놓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싫다 했을 때 놔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이 못났고 잘못했고 어떤 이 연애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은 어디에나 존재하고요. 나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어떤 이런 우울한 감정보다는 좀 밝고 행복하고 자기의 떨어졌던 자존감을 채우셔서 이 문을 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한테는 10월 중반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활권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분명히 액션, 모션, 피드백을 취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분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나는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 과거 사람들 이렇게 허덕허덕 힘든데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잘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하고 철벽 치시고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다가오는 이성에게도 조금 마음을 여시는 게 필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번 카드 여러분들은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라도 여러분한테 힘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제외 카드에서 그런 연락의 흐름이 안 읽혀져서 제가 또 없는데 연락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떨어졌던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10월 동안 이렇게 타로 카드의 예측대로 힘든 시간을 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카드도 리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 달의 안나입니다. 네, 리딩이 좀 많이 늦어졌죠. 제가 요즘에 일이 좀 바빠져서, 그리고 감기 기운 또 있었어요. 핑계 같지만. 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는데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쿠키 영상은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은 입니다. 그럼 4장의 카드를 뽑을 테니까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이 가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쿠키 영상 시작할게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죠? 그럼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은, 저는 3번째 카드를 뽑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 신중한 사람,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이세요. 왠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뭔가 미래가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이성들이 여러분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실제로도 그런 성격이 아니실까 싶어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들은 여러분한테 그런 어떤 듬직한 발전적인 모습,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또 다른 게 보이는 게, 여러분 임기응변이 강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지식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은 성실하지만 지적인 느낌이 또 강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이성들이 보는 매력은 좀 지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네, 세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성들이 느끼는 매력은 굉장히 어떤 청순가련 혹은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런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약간 판프파탈을 가지고 계세요. 판프파탈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성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약간 청순가련한데, 근데 밤에는 뭔가 잠깐만, 이거 내가 뽑았니? 밤에는 뭔가 섹시해, 이런 느낌 또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 뭔가 섹시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수해, 이런 반전 매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네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성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세요. 굉장히 저 사람 뭔가 카리스마 있고 예의가 있어, 그런 모습에서 이성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천칭자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성들이 느끼는 매력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고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임기응변이 강하고 굉장히 지적인 느낌, 성실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세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부성애, 모성애를 자극하고 반전 매력이 있으세요. 네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어떤 조언이나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주고 리더십도 있는 모습, 조언도 잘 해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들이 어떤 고민 상담도 많이 해오시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네, 그럼 이 4개의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이 이렇다라는 걸 재미삼아 보시고, 오늘도 타로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